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원스쿨랩 하승현입니다. 2025년 2월 22일 후기 특강으로 또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시험 보신 분들 잘 보셨나요? 시험장에 갈 때는요, 시험이 그냥 어렵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합니다. 시험이 절대적으로 어려운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막 쉬웠다 어렵다 이렇게 난이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그냥 상대적인 거니까 너무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영역별 난이도 얘기부터 간단하게 먼저 해볼게요. 청해가 독해보다는 조금 덜 어려웠고요. 이번 회차 문법은 좀 쉬운 편이었습니다. 어휘는 맵긴 했지만 상대적으로는 말을 고르느라고 상대적으로는 덜 매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해 영역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영역 전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1, 2, 3보다는 4, 5가 훨씬 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원래 1, 2, 3이 4, 5보다는 좀 더 쉽기는 하잖아요. 근데 그 이제 차이가 좀 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차이가 컸고요. 파트 1, 2 같은 경우에는 표현들 역시나 여러 가지 나왔지만 이런 거를 냈어? 라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한 개 정도 있었나 싶었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기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어서 기출 문제 위주로 꾸준히 잘 학습하시고 정리를 잘 하셨던 분들은 특별히 어려움이 없으셨을 것 같고요. 파트 3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도 풀만 했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후반부에 어려운 문제들 좀 없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뭐 6하원칙 유형이 2개 정도 나왔고 특별히 파트 4, 5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맵진 않았다. 근데 파트 4, 5가 조금 어려웠죠. 그쵸? 후반부에 파트 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량이 조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정리를 해서 뭐 내가 노트 테이킹을 한다든지 머릿속에 좀 넣어둔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했고요. 파트 5 같은 경우에는 내용 자체가 조금 복잡스러웠습니다. 어휘 난도도 좀 높았고요. 그래서 1, 2, 3, 4, 5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표현들을 조금 짚고 가고 싶은데요. 뭐 아주 꼼꼼하게 보기보다는 이제 큼직큼직하게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게 딱 정확하게 이 월드 바이 월드로 정확하게 가져온 것은 아니고요. 이제 조금 제가 재구성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제 기억하기 편하게끔 그렇게 재구성을 했다는 거. 그리고 대화에서 나온 거, 정답에서 나온 거, 오답에서 나온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요게 나왔었죠. 이제 요게 아마 초반부, 파트 1의 초반부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treat 하면은 대접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정답이 don't mention it으로 나왔고요. 이제 요게 오답으로 나왔습니다. It's on me next time. It's on me 하면은 내가 살게 라는 뜻이죠. 내가 살게. 이것도 요 자체가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다음 줄에 있는 거 good word for, put in a word for 혹은 put in a good word for somebody 하면은 누구누구에 대해서 좋은 말을 전해주다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떤 상황에 쓰냐면 뭔가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일자리 같은 곳에 친구나 지인을 조금 이렇게 소개해주고 싶어.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좋은 말을 해주겠죠. 그럴 때 많이 쓰고요.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long shot, a long shot, a long shot, a long shot. 승산이 거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승산이 거의 없는 거였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표현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make all the difference 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make all the difference 하면은 크게 영향을 미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가 조언해준 게 정말 크게 영향을 미쳤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마지막 줄에 있는 요거는요. 어떤 대화에서 나왔냐면 이력서를 쓰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남자, 여자 중에 한 명, 그 성별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쨌든 너 왜 이력서 2-3 군데밖에 안 넣었냐? 회사 여러 군데 넣어야지 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이게 정답으로 나왔어요. selective 하면 좀 조심스러운 내지는 굉장히 선별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선별해서 회사들에 지원하고 있어. 내가 조금 까다롭게 선별해서 지원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이제 감기 걸린 것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요게 나왔었고요. shake off 하면은
떨치다예요. 떨어뜨리다. 그래서 내가 감기가 안 떨어지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문장이었고요. 요게 정답 보기로 나왔었습니다. The symptoms tend to linger sometimes. linger 하면은 예상치 못하게 좀 오래 머물다. 가만히 있다. 계속 있는 거예요. 그쵸? 감기가 안 떨어지네에 대해서 그치 뭐 증상이 좀 오래 갈 때도 있지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정답이었고요. 얘가 좀 어려웠어요. 얘가 오답으로 나왔는데요. 요거 왜 오답일까요? 한 번만 잠깐 생각해 보세요. 얘가 오답이죠. come down with는요. 무엇에 걸리다입니다. 질병 등에 걸리다예요. 그래서 나 감기가 안 떨어지네에 대해서 야, 너 감기 걸리려나 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감기 이미 걸렸잖아요. 그래서 감기 이미 걸린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전제의 모순이다 라고 빠르게 판단해 주시고 지워줄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줄에 있는 거 live up to something 하면 무엇에 미치다 라는 뜻이고요. 무엇에 미치다, 뭐 기준 같은 거를 두고 그 기준에 미치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씁니다. 하이프는 광고, 그것도 과장된 광고 얘기할 때 보통 하이프라고 하고요. 플러스적인 의미보다는 마이너스적인 의미를 가지고 쓸 때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 다음 줄에 있는 거, 요거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a lot 대신에 much를 쓰기도 하고요. It leaves much to be desired. It leaves a lot to be desired. 바라질 것을 많이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쉽다라는 의미죠. be riddled with 라는 표현도 나왔어요. be riddled with 하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무엇 투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 리포트가 완전 실수투성이던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표현이었고요. be riddled with 요거는 뭐 어휘로도 나온 적 있고 문법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proofread 요거는 오답 선택지로 나왔어요. proofread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교정을 보다 라는 뜻이고요. appendix burst 요거는 뭐 몰라도 그 지문 자체, 대화문 자체를 이해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만 요거를 그쵸 이제 알면은 좀 편안하겠죠. 일단 모르는 게 나오면 조금 아무래도 긴장하기 마련이니까요. appendix는 맹장이에요. 맹장, 충수. 그래서 맹장이 터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걔가 배가 아팠다던데 라는 대화가 이어지면서 해서 appendix burst라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I had a fever and chills. 아프다. 내가 아파. 몸이 좀 안 좋아. 건강이 좀 안 좋아. 막 시름시름 앓고 있어. 그런 것과 관련된 표현들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열이 나고 좀 오한이 든다. 오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이고요. 요거가 조금 이거 좀 어려운 표현인데 이번에 나왔습니다. 얘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요. due diligence라고 딱 이렇게 due라고 성우에 따라서 그렇게 발음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통은 북미에서는 due diligence라고 발음을 해요. 그래서 do처럼 들려요. 그래서 you should have done your due diligence 해서 요건가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사실 그쵸 이제 너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시는 건데 due diligence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꼼꼼한 조사라는 뜻입니다. 꼼꼼한 조사. 그래서 이게 원래는 그 법학이나 경영학 쪽에서 많이 쓰는 그런 용어예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이게 나왔냐면 중고차를 샀는데 중고차가 자꾸 고장이 나는 거예요. 자꾸 말썽이야. 그래서 그 상황에서 due diligence를 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out of stock. 이건 다 팔린 거죠? 이거는 많이 보셨을 것 같고 give somebody the green light. 그래서 신호등을 생각해 보시면 파란불이 갑자기 팍 켜지는 겁니다. 그러면 달려야죠. 그쵸? 엑셀을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허락을 해주다, 허가를 해주다 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마지막에 있는 거 reservation이요. 예약이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의구심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have reservations 하면 의구심을 가지다, 의구심이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처음에는 의구심이 있지만 결국에는 come around to something 하면은 무엇에 대한 의견이나 태도를 바꾸다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에 대한 태도를 바꿨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뭐 잘 해결됐어 라는 그런 대화에서 이렇게 나왔었죠. come around to가요. 이제 기출문제 찾아보면은 좀 많이 나왔던 적들이 있어요. 우리 기출문제집에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은 내가 공부했던 거다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파트 3부터 이제 조금 짚어야 될 것들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 파트 3에서요. 청해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24번은요. 육하원칙 유형으로 출제될 확률이 99%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끔
가끔은 이게 OX 유형으로 출제되기도 합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육하 원칙 유형으로 출제된다고 봐도 굉장히 안전하고요. 육하 원칙 유형 중에서요. 이제 24번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 육하 원칙 유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을 테니까 그때 들으면서 우리가 조금 만약에 여러 가지 정보가 제시되면서 뭔가 차별화된 한 가지 정보가 있다면 그것에 주목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예컨대 이번 시험에서도 호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호텔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 웨이트 시설도 있고 스파도 있고 뭐 레스토랑도 있고 근데 풀장은 없지 그치? 없는 거 하나. 요게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뭔가 다른 게 하나가 있어. 그러면 그게 정답 선택지로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목을 해주시면 좋고요. OX 유형 중에서 이거는 이제 OX 유형 조금 후반부였던 것 같은데요. 두 가지를 비교를 하는 그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미술관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뭐 이 미술관, 저 미술관 얘기를 하면서 뭐 규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뭐 입장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걸려 있는 그림들 어느 시대 그림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막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그 각각에 대해서 교차해서 정보를 제시하기 시작을 하면은 이거 가지고 문제 내겠다라는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해주셔서 약간 의식적으로 구별해서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노트 테이킹 실력이 아주 훌륭하시다면은 뭐 바로 이렇게 표를 만드신다든지 이렇게 하신다든지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면 너무 좋고요. 저는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문제를 맞히면 되죠, 그렇죠? 네, 어쨌든 구별해서 듣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파트 4에서는 조금 어려웠던 문제가 이제 스포츠 관련 담화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관련된 담화문이나 제시문, 지문 같은 거 그거를 굉장히 좀 거부감을 느끼시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어쩔 수 없어요. 시험에 나와요. 안 나오는 회차도 있는데 나오는 회차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내가 의식해서 너무 이렇게 거부감을 가지기보다는 그냥 뭐 그래 나 연습하면은 풀 수 있겠지라는 마인드로 연습을 하시고 훈련을 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 담화문 같은 경우에는 뭐 팀이 2개가 나왔고 그리고 어떤 특정 팀에 소속된 선수가 나왔는데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 그리고 이 선수의 능력,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담화문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노트 테이킹을 하는 그런 연습이나 훈련이 중요한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평소에 공부를 하실 때 이건 제가 뭐 수업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고 하는 건데 노트 테이킹을 조금 내가 연습을 해야 된다 하면은 이미 푼 문제 가지고 연습을 좀 여러 번 해보세요. 이미 풀었던 문제 세트를 가지고 노트 테이킹 연습하는 걸 해보시면은 나만의 방식이 조금 정립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두려움도 없어지고 할 거예요. 파트 5 같은 경우에는 37번부터 40번 그 두 지문 모두 다 그쵸 약간 좀 머리가 아팠어요. 39번 40번 그 개미 담화문이 있었잖아요. 머리가 좀 많이 아팠습니다. 두통이 왔어요. 근데 어쨌든 38번 같은 경우에 이제 다음으로 이어질 내용은 이라고 묻는 그런 질문이었는데요. 요렇게 묻는 질문은요. 담화의 마지막에 힌트가 나와요. 그래서 보통은 담화가 어떤 식으로 끝나냐면 이제 제가 조사한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 이렇게 끝내거나 아니면은 제가 지난주에 뭐 한 게 있거든요. 그걸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이런 식으로 끝나거나 굉장히 뭔가 희망찬 그런 어조로 끝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조금 능력이 되시는 분들, 청취력이 좀 좋으신 분들은요. 문제가 나오기 전에 38번 하고 문제를 읽어주기 전에 이미 담화의 후반부에 이거를 듣고 요거 다음에 뭐 할지 묻겠네 라고 미리 예측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이제 그렇게 유념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휘, 네, 평균이랑 비슷했어요. 네, 하지만 늘 그렇듯 좀 매웠습니다. 네, 조금 어려운 것들만 가지고 왔는데요. underscore, 강조하다. tenable, 이게 동의어 내지는 유의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동의어보다는 유의어라고 할게요. reasonable 이랑 비슷한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어떤 그 재정 상태 설명하면서 뭐 앞으로 이제 재정 상태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tenable을 정답으로 고르라는 거였는데 reasonable이랑 비슷한 뜻이다 라고 알아두시면은 앞으로 좀 더 편할 것 같고요. specious, 허울만 좋은, flagrant, 노골적인 요 단어들도 그쵸 정말 어렵지만 네, 여러 번 출제된 바 있는 기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서 보시는 분들은 아마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잘 푸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arduous, 너무너무 힘든. file 이 동사로 쓰면은 서류 같은 거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목적어 자리에 tax papers, tax paperwork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make up,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번 시험에서는 화해하다라는 뜻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the children made up, 그래서 애들이 서로 화해했다라는 식으로 나왔고요. enamored with로 이제 힌트를 줬는데 enamored 하면은 무엇에 홀딱 빠진, 푹 빠진이라는 뜻이죠. hoist라는 단어도 나왔습니다. 무거운 거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크레인 같은 걸로, 크레인 이런 중장비 같은 걸로 hoist, 짐을 들어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hoist라는 단어를 정답으로 고르도록 했고요. convoluted, 너무 복잡한, 매우 복잡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번 시험에서는 이제 설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이 너무 복잡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거를 썼거든요. volatility라는 단어도 나왔습니다. 요거는요, 휘발성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변동성이라는 뜻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volatility가요, 어떤 맥락에서 나왔냐면 주식시장과 관련된 맥락에서 나왔고요. 뭐 주식 왔다 갔다 하잖아요. 주식 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주식 시장의 주식 가격, 주가의 변동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volatility of the stock market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요게 일종의 그 전문 용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market volatility 이렇게도 쓰고요. price volatility 이렇게도 씁니다. 시장이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 가격의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써요. 그래서 volatility. 이거 조금 어려웠어요. 네. 자, 문법입니다. 전반적으로 무난했고요. 요 정도 난이도면은 사실 이제 조금 높은 점수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50점대 후반 정도도 노려보실만 하고요. 그리고 30점대 초중반까지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그쵸. 이제 요 문법, 요렇게 나온 회차에서는 문법에서 조금 더 점수를 쭉쭉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약간 조금 주목할 만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은요. 투부정사, 동명사 보통 한 문제씩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두 문제, 투부정사를 두 문제 로 냈어요. 그래서 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expect, 목적어, 투부정사. 그래서 요거 채워라 라는 문제가 나왔었고, 나머지 한 문제가 투부정사의 시제에 대해서 묻는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형 하나 주고, 그리고 to be pp, to have pp, to have been pp 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기본형이 답이었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은 결국에는 논리를 따져보고 좀 문법적인 것들을 따져봐야겠지만 내가 이거 공부 안 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나 어떻게 하냐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기본형을 고르세요. 그냥 to 뒤에 원형 붙어 있는 거 그걸 고르시면은 답이 될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그리고요. 부사절 접속사 문제 반드시 매 회차 나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요. 1, 2에서 안 나와서 제가 왜 안 나왔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파트 3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나와야 되는 것이 안 나오면 파트 3에서 나올 때가 많아요. 부사절 접속사도 그렇고요. 투부정사, 동명사도 그렇고요. 상호복수 명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우리 기본서에 있어서 아마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우리 책에서 봤던 거네 라고 생각하면서 푸셨을 것 같아요. 반드시 복수로만 써줘야 하는 그런 명사죠. 그래서 뭐 손을 가지고 악수를 해. 악수를 근데 어떻게 손 하나로 해요? 손 두 개로 해야지. shake hands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 너랑 친구 할래. 근데 나 혼자서는 친구 못 하죠. 그쵸? 상상의 친구는 아니잖아. 그쵸? 혼자서는 친구 못 하니까 친구 둘이서 이상하니까 그때 이제 be friends 이런 식으로 꼭 복수로 써줘야 하는 명사들 있는데 시험에서는 exchange seats with 자리를 바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exchange seats with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조금 어려웠던 문제는 타임 가지고 그 앞에 적절한 한정사 골라주라는 문제였습니다. 시간이라는 뜻의 타임은 불가산입니다. 그래서 every는 뒤에 가산 단수만 오기 때문에 못 쓸 거고요. 나머지 것들 중에서 이제 적절한 거를 찾아줘야 되는데 빈칸 뒤에 형용사 역할하는 구가 엄청 길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딱 수식을 해줘서 한정을 해주고 콕 짚을 수 있게 해주면은 정관사가 필요한 경우죠. 그래서 the time이라고 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거는 아마 대부분
그쵸? 대부분 많이 틀리고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파트 3 얘기 좀 간단하게 해보면은 뭐 26번 같은 경우에는 시제 적절하게 고쳐주라는 거였죠. 그래서 전반적인 맥락상 내가 휴가 기간 동안에 살찐 거 빼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이제 과거 시제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27번이 부사절 접속사 문제였습니다. 부사절 접속사는 파트 1, 2에 반드시 나와요. 파트 3에는 사실 탭스가 개정되고 나서는 잘 안 나옵니다. 근데 파트 1, 2에 안 나왔네 하면은 파트 3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단 말이죠. 이 말이 이상해요. 원스가 들어가면 말이 안 되고요. 혹시나 추워질 수도 있으니까 추위에 대비해서 스웨터 하나 챙겨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 28번 늘 나오는 형용사 부사 문제 나왔고요. 요게 이제 명사였어요. 그래서 이게 등위 접속사 제 기억으로 and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이 앞에 명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명사 and 명사니까 얘는 명사고 따라서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여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라는 그러한 것이었고 분사 문제도 나왔었죠. 이게 아마 어떤 동물의 모양새가 좀 무섭게 생겼다. 뭐 딱 보기에 되게 무섭게 생겼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intimidate를 가지고 intimidated가 아니라 intimidating이다 이렇게 바꾸라는 거였는데 그쵸? 이제 intimidated 하면 이제 이 동물이 무서움을 느끼는 거니까 무서워서 바들바들 떠는 거니까 이건 안 되겠죠. 30번 같은 경우에 이것도 이제 종종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because는 접속사죠. 근데 because of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이건 뒤에 완전 문장이 못 와요. 그래서 because of 주어 동사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가면 아유 큰일 났다 생각하면서 지워주셔야 되고 이걸 답으로 골라주셔야 되는데 because of 완전 문장 아니고요. because of에서 of를 지우면은 괜찮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죠. 독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독해 전반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그쵸 이제 좀 쉽지 않았던 편이었어요. 특히나 후반부에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약간 짜증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파트 1은 이제 중간부터 그래서 보통은 6번, 7번, 8번 이렇게 어려운데요. 5번이 뭐 지문 내용 자체가 많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만 선택지가 약간 조금 헷갈리는 걸 약간 쓱 끼워놓고 그런 편이었어요. 그래서 5번부터 슬슬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그런 편이었고 파트 2, 3 무난무난했습니다만 파트 3 후반부가 또 살짝 고난을 안겨주었고 파트 4 초반만 쉬었어요. 중반부 이후부터는 머리가 빠집니다. 네, 머리가 빠졌습니다. 독해에 좀 특이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8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시각을 잃으면 뭐 청각이었죠. 청각이 더 강해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것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지문이 구성이 되면서 학설이 제시가 되면은 구조화해서 읽으시면 이해가 훨씬 더 잘 돼요. 그래서 구조 파악을 하시는 것 정말 복습할 때 필수입니다. 서론 읽고 본론에서 이건 기존 학설이구나. 새로운 학설이 더 유력하다고 나왔네. 그 다음에 마무리 짓는 문장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구조를 잡을 수 있으면은 우리가 훨씬 더 그 글을 따라가는 것이 수월해지기 때문에 구조 파악 늘 복습하실 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9번, 10번 중에서는 9번이 조금 더 어려웠습니다. alternatively 뜻 잘 알아두세요. 제가 써드릴게요. 아니면 그 대신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대안을 제시할 때 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뭔가 A에 연락해서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Alternatively B에 연락해서 도움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빈칸 앞뒤로 뭔가 이렇게 대안을 옵션을 2개 제시하고 있으면 Alternatively가 답입니다. 10번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개 중에 하나는 조금 까다롭게 나왔는데 이번 달에는 이제 그게 9번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파트 3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가겠습니다. 중심 내용 유형에서 이메일의 목적은 물어보면은 땡큐예요. 아주 땡큐입니다. 이메일은요, 생각해보면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이 굉장히 개수가 적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뭔가 막 긴 것 같지만 이건 이제 to 어쩌고저쩌고 제목 나오는 거고, 그리고 초반부터 바로 본론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예의를 갖춰야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만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평소에 당신을 정말 존경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얘기해주다가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당신과 콜라보를 하고 싶은데 혹시 연락을 드려도 될까요? 하면서 본론 써주고 하고 바로 끝내진 않죠 또. 바로 끝나진 않아요. 뒤에 뭐라고 써줘요. 그렇다면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혹은 결론 또 이렇게 마무리 멘트 써줘야지. 그렇기 때문에 읽어야 하는 절대적인 양이 적어요. 그래서 그거를 빠르게 캐치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시간 단축 필수입니다. 단축.
그리고 뭐 고래 나오는 지문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무슨 웨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roll in the sand 하면서 막 얘가 자꾸만 이렇게 모래 속에서 막 몸을 비비면서 뒤무르는 행위를 하는 게 무엇이 그 이유일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면서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다 하면서 일설, 아, 이거 생물학적으로는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아, 사회적으로는 어쩌고저쩌고, 소시오, 어쩌고저쩌고, 아, 제가 왜 어쩌고저쩌고 하냐면요. 저 이거 안 읽었거든요. 몰라요. 아, 그냥, 아, 가설들이 있구나. 오케이, 가설 3개 나왔어. 그러면 가설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설들이 존재한다는 그 팩트 자체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 가설들이 있구나. 만 보시고 뒤에는 가설의 내용을 너무 열심히 읽지 마시고 가설들이 있군 파악하시면 바로 답을 고르러 가야죠. 그쵸? 그래서 이런 거에서 시간 단축해야 된다. 자, 세부 내용 유형이 있었어요. 세부 내용 유형 늘 있죠, 뭐. 그쵸? 그래서 구인하는 글이 있었는데요. 요건 또 낫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필수 자격 요건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문에서 essential, necessary 요런 거 나오면은 이거는 필수예요. 이거는 없으면 지원조차 못해요. 아, 근데요, preferred는요, 요거는 필수는 아니에요. 요거는 있으면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필수는 아니다. 그래서 지문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그냥 preferred 안 하고, not necessary, but preferred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안 써주고 그냥 preferred라고만 해줄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2개 구별된다는 걸 좀 명확하게 아셔야겠고요. 육하원칙 유형에서 만약에 이렇게 고유명사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나 땡큐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문이었냐면은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에 뱀이 등장하는 그림이었거든요. 근데 요것과 관련해서 이 그림을 보고 어떤 R이라는 사람이 저 그림 별로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은 그림을 비판한 이유는? 이라고 묻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일단은 여기 고유명사 있으니까, 그리고 고유명사는 찾기 쉬우니까 이거를 찾아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필요하면은 뭐 직접 문장, 직후 문장 한두 개씩 더 읽어보고.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이 사람 이름 나와 있는 그 문장 하나만으로 바로 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또 시간 단축 해야 된다. OX 유형에서 우리 A가 답이 되는 문제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요. 유연하게 판단하고 적절하게 요령을 부리는 것이 좀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요. 자, 보세요. A를 봤어. 근데 A가 답이에요. 그러면은 B, C, D를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자꾸만 실수하고 너무 해석 능력이 조금 많이 부족하고 그런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웬만해선 실수를 잘 안 하고 A가 여기 근거가 있다는 거를 찾아서 A가 답인 것이다. 이건 확신이 들었어. 나는 여기 지문의 근거도 찾았어. 그러면은 이거 안 보고 A가 맞구나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쵸? 그래서 OX 문제는 하나하나 확인해서 A가 맞나? 혹시 모르니까 B, C, D 보고 그리고 A를 고르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시간이 모자라잖아요. 우리 많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유연하게 판단해서 요령을 좀 잘 부리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A, B, C 다 확인했어요. 근데 이게 다 답이 아니야. 틀리다는 근거를 지문에서 다 찾았어. 그러면은 T를 답으로 골라야죠. D 안 읽고, 그쵸?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좀 요령을 부리실 수 있어야 합니다. 파트 3 추론 23번에서 25번, 23번 역시나 수필 형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수필인지 어떻게 아나요? 라고 가끔 물어보시는데요. I. 내가 말이지 내가 하는 지문은 수필 형태예요. 이런 것들은요. 지문 내용이 복잡하게 어렵고요. 어휘가 아주 까다롭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공략을 하셔야 하는 그런 문제고요. 가끔 23번이 수필 형태가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러면 24번이 수필 형태가 아닌지 한번 확인하시고 23번도 수필 아니고 24번도 수필 아니고 25번도 수필 아니야. 그러면 23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그나마 덜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5번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어떤 화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화가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처음에 중국에 살 때는 굉장히 클래시컬한 스타일로, 트래디셔널한 스타일로 딱딱딱 윤곽을 아주 딱딱 각 잡히게 그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로 이렇게 딱 이민을 가갖고 시력도 조금 안 좋아지고 마침 그때 모더니즘이 되게 붐이 일었어요. 모더니즘 막 열풍 핫해졌어, 모더니즘이. 그래서 이 사람의 화풍도 변화했다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형체가 조금 이렇게 흐릿하게. 그래서 이제 요런 걸 가지고 오답 선택지로 뭘 냈냐면요. 요렇게 냈습니다. subdued 하면은요. 은은한,
부드러운, 잔잔한 이런 뜻이에요. 근데 톤은 색채잖아요. 톤. 색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지워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오답 구성하니까 이런 거 좀 참고를 하셔서 공부에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파트 4입니다. 26번, 27번 역시나 메일 2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메일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한 단 들여 써가지고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그리고 이렇게 제시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글을 위에서부터 읽으니까 여기서부터 읽기가 쉬울 수도 있지만 너무나 누가 봐도 지문의 형태상 이게 시간상 먼저 쓰여진 메일이라면 그러면은 우리는 요거부터 읽어야 돼요. 그래야 지문 이해도 잘 되고 문제가 더 잘 풀려요. 그렇죠? 풀이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시되 수업이나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풀이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시되 요거 먼저 읽는다고 생각하자. 자, 위치만 여기 밑에 있는 거예요. 얘가 첫 번째 단락인 거예요, 사실상. 28번, 29번 같은 경우는 실용문이었는데 추론 문제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었어요. 얘는 뭐였냐면은 그 자기 부하 직원에 대한 평가 질문서, 평가지를 이렇게 작성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작성한 내용이었는데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았고요. 어려운 단어가 크게 없었지만 추론 유형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유의해야 하는 추론 유형. 파트 4에서 추론 유형 섞여 있으면 너무 허투루 보지 말자. 좀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답이 이거였거든요. 그녀는 고용될 당시에는 매니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정답이었어요. 근데 이거 근거가 뭐라고 나왔냐면 중간에 막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다가 she rose up to the manager position 하면서 또 막 문장이 이어져. 그래서 요걸로 요거 정답 찾으라는 거였어요. 근데 자칫하면은 넘어가기 쉽잖아요. 근데 추론 유형 있으니까 이런 것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봐야 된다. 자, 그거 좀 유념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짜증이 났어요. 34번, 35번입니다. 자, 제가 일단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어떻게 나왔냐면요. 지문의 주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계 학업 성취도에 미친 영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미국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지문 후반부에는 막 독일이랑 네덜란드랑 저쪽 유럽 쪽 얘기도 나왔습니다. 모르겠어요. 막 머리가 좀 터질 것 같았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서 과목들이 막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reading, 읽기, 그리고 수학, 그리고 과학, science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서 그냥 일반적인 점수, 총점, 점수가 나온 게 아니라 점수만 나온 게 아니라 순위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점수는 올랐어도 순위는 떨어질 수 있고 점수가 내려갔어도 순위는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이 정보들이 마구마구 짬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힘들었다. 강사도 힘들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가져다주는 시사점이 무엇이냐면요. 파트 4의 그 이중 지문이 아니라 장문이죠. 장문 독해를 할 때는요. 우리가 늘 유념해야 할 것이 맥스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이 양보해서 3분을 넘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그 문제는 내가 맞춰도 손해예요. 왜냐면 3분을 넘어가는 순간 이것 때문에 다른 문제들을 못 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죠. 아니 내가 3분을 썼는데 그러면은 조금 더 시간 들여서 이거 더 보고 이거 마치는 게 이득 아닌가요? 이 3분이 아깝지 않나요? 아니요. 아깝지 않아요. 이것은 매몰 비용입니다.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아직은 조금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빠르게 인정을 하시고 요거 말고 딴 거 맞춰서 그거 맞히자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좀 많이 어려웠고 제 생각에 그 문제 유형도 한몫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세부적으로 질문들이 선택지들이 구성이 되어 있었고 조금 수험자를 짜증나게 만드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시사점까지 잘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기 특강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험 보신 분들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시험 안 보신 분들도 저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